자, 노벨상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오늘은 물리학상, 또 7일 화학상 등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차례로 발표가 되는데요. 특히 화학상에 서울대 현택환 교수가 유력한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려서 한국인 수상자가 나올지 또 주목이 되는데, 자, 올해 노벨상 관전 포인트,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곽동수 시사평론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곽동수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그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여파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과학 분야 수상자 발표에 관심이 또 높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그 첫날 생리의학상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한 그 하비 제이 알터, 또 마이클 허턴, 또 찰스 M 라이스 등 바이러스 연구자 3명에게 이제 돌아갔어요. 네. 자, 일단 우리 곽 평론가님, 네. 이들이 어떤 성과를 이룬 건가요? 그 바이러스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것들이 있지만 C형 간염 관련돼서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식별하는데 큰 업적을 쌓은 학자 3명에게 공동 수상을 하게 된 건데요. 예. 그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 있는 하비 알터 박사를 비롯해서 2명의 교수들이 공동 수상하게 된 게, 이 수혈 관련된 간염을 두고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만성 간염의 일반적인 원인이다, 이걸 입증한 겁니다. 뭐 게놈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C형 간염 바이러스만으로 간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뭐 일반인들 보기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쉽지 않았던 입증이고요. 그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최종 증거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간경변이라든가 예. 간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발하는 주요 문제, 이 혈액을 매개로 한 간염 퇴치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C형 간염 바이러스, 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긴 한데 마침내 정체를 드러낼 수 있게 됐고, 예. 이제 여러 가지 뭐 혈액 검사하는데 쓰는 거라든가 신약을 가능하게 만들게 했다고 하니까 간염 가운데서 C형 간염이 좀 힘들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 좀 더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이 이제 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바이러스의 기본 원리와 또 이에 대항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발견을 해서 인류가 코로나19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놨다는 건데, 네. 참 그 업적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언론들 중에 상당수가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는 일본의 나카무라 유스케 박사가 유력하다, 이렇게 관측이 나가기도 했었어요. 이게 주로 일본 매체 거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일본에서는 그래요. 암 백신을 공동 연구했던 유스케 박사를 밀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C형 간염도 그렇고 암 백신 뭐 이런 것들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예. 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은 노벨 문학상만 주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나라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전자제품 그냥 미국 따라서 잘 만들고 그런 제조를 잘하는, 휴대폰 잘 만드는 나라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 미국인 국적이 아닌 걸로 영국이나 유럽 쪽이 아닌 진짜 아시아 나라에서 1위를 뭐 계속 그렇게 몇 주째 했었던 BTS라든가 봉준호 감독이라든가, 이 우리는 뭐 봉준호 감독이 역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사실 아카데미상의 역사가 한국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 것이고 빌보드 역사도 다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쪽이나 문화 예술을 잘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과학 쪽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후보에 올랐다는 게 되게 자부심 가질 만한 일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고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그 노벨 평화상 수상한 게 다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연구 분야에까지 우리들이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있어서, 네. 그 이번에 그 현택환 서울대 석좌 교수가 이제 유력한 화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서 네.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화학상 같은 경우는 나노 결정 합성 연구, 아마 나노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예, 예. 거예요. 나노. 예. 나노 입자 같은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올라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미국 MIT 아시죠? 예, 그 예. 모은지 바웬디라고 하는 교수 그리고 크리스토퍼 머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물리, 생물, 의학 이런 데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나노 결정을 합성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것들 그 세계 여러 가지 형태대로 나오는 그런 과학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석좌 교수가 딴 데 있는 교수도 아니고 예. 서울대 석좌 교수죠. 그러면서 기초과학연구원 나노 입자 연구 단장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건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 한국에서 과학자가 주목을 받다. 사실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공대나 뭐 이런 연구 쪽에 한국인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서 돼 있는 거, 그 나노 결정을 합성해서 이게 모든 넓은 분야에서, 그러니까 의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 과학 전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기초과학을 연구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또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의 공통 이슈잖아요, 지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문학이라든지 또 평화 분야에서도 좀 시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 이렇게 오래된 상은 큰 변화에 대해서 좀 둔감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에 진행될 노벨상 수상식 역시 이미 일찌감치 취소가 돼버렸고, 그렇죠. 당연히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문학이나 평화 같은 것들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평화상 후보 같은 경우는 언론자유단체 국경 없는 기자에도 올라 있지만 코로나 방역 주도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도 역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쪽들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전혀 모를 것이고요. 문학상 같은 경우는 자메이카 킹케이드가 거의 수상이 확정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이쪽에서 식민주의, 인종차별, 성평등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었던 그 미국 여성 작가가 그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 그만큼 전에는 어떻는지 몰라도 문학 쪽에서 일부러 미국권을 피해가는 게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것은 위기 때문에 그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적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 세상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작가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노벨상을 탄다는 것은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럼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권위가 독이 된 수상자들도 있다고 해요. 또 뭐 근거 없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과학자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확실한 가짜 뉴스가 나왔는데. 가짜 뉴스요? 네, 노벨 생리의학상 2018년도 수상자인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토대 의과대 특별 교수가 코로나19를 관련돼서 노벨상 탔던 일본 교수가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자신의 뭐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이 영어로 써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영어, 그다음에 인도의 힌두어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또 혼조 교수 같은 경우가 중국의 우한 연구소에서 내가 4년간 일해봐서 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 같은 게 가장 크게 히트를 쳤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속전속결로 해야 된다. 혼조 다스크 교수는 그런 긴급 제안을 올리긴 했는데 이게 그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코로나19는 닌자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지구 전에는 속전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사 방법을 그 일본 같은 경우 자체 내에서 검사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까? 아베 총리 있었을 때. 그런 걸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에 이용됐던 경우도 있고요. 그렇네요. 가장 큰 거는 그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그 교수들의 성차별 문제 때문에 고생했었던 역시 노벨상 그 수상자인 리처드 티머시 헌트라고 하는 이 양반은 경이라는 자귀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캠브리지 대학교를 졸업했던 양반인데 성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성 과학자들과 같은 연구실을 쓰면 남자가 사랑에 빠지든가 여자가 사랑에 빠지든가 뭐 비판할 만한 소리 하면 여자들이 울어버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세 가지 문제라고 얘기를 해갖고
영국 과학계가 이게 2015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예. 원래 기사 제기를 받았다고 해도 이런 건 원로 과학자가 너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정말 이상하다고 얘기했고 남성 과학자들도 나서서 이건 성차별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특이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노벨상이라고 예외 없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죠. 참 그나저나 그 내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예, 네. 내일 좀 우리 현택환 교수의 화학상 수상 발표 뉴스도 좀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곽동소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